지수 자체는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뭐가 좀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각각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죠. 금요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이 주 초의 주요 일정 중에 하나는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연설을 하죠. 청문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무슨 멘트들이 나올까? 이게 사실은 관심의 핵심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에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좀 미미했다라는 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하고 나서 나의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저도 운전 새벽에 출근하면서 평소보다 차량이 별로 없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늘잖아요.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장은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0.1% 내렸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1 각각 그냥 0.1%씩 상승을 했어요. 그냥 보합권 혼조세입니다. 그냥 거의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올랐잖아요. 소폭이라도.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이후에 최장 랠리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올해만 36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뭔가 AI 모멘텀은 지속된다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이 캐나다 투자은행인 카나코드 제뉴이티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 조정 나온다. 괜히 사상 최고가 쫓지 말고 조정 기다려라. 그때 매수 기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멘트를 참고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순화했어요. 조정이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요 투자은행에서는 폭락을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폭락. 꽤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원래 미국 증시가 상반기 때 S&P 500이 상반기 때 10에서 15%씩 이렇게 급등하면 하반기에도 올랐던 경험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대선 이벤트도 있고. 근데 이 카나코드 제뉴이티에서는 그래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 하반기도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걸 하나의 변수로, 부정적인 변수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테크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건 당연하게 알아. 그래서 더 좋아야 돼. 이제 예상치 수준만 돼도 실망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진 눈높이가 오히려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종목으로의 실적이고 주가고 너무 쏠려 있고 소외되고 있는 애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실적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쏠렸던 애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증시가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대선은 결국은 불확실성이야. 그래서 요즘 같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하나의 악재로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서 신규 매수를 해라. 라는 그런 조언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네,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죠. 근데 저는 되게 비둘기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한데, 금리를 너무 오래,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험해진다.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해요. 그죠? 물가가 아니야.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이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 9월 예상하는데 그럼 7월도 가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연준이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는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니까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서 이 높은 인플레가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경제도 이제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그죠? 노동시장도 냉각됐고 인플레도 낮춰줬는데 계속 높은 금리 상황이 유지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적 제약, 그러니까 높은 그 금리 상황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부당하게 약화될 수 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고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부당하게 약화될 수 있대. 여기서도 금리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더 많은 좋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CPI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되지만 이런 정책자들은 미리 보겠죠. 아마 CPI 데이터가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우리의 확신, 목표치 2%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멘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인데 이분이 연준 금리나 너무 지체하면 우리가 이룬 성과, 그러니까 뭐 좋은 일자리, 많은 급여 주는 이게 우리의 성과라고 이제 민주당은 얘기하죠.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일자리 보호 위해서 너희들 즉시 행동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물가를 생각하고 뭐 원론적인 얘기해서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멘트 자체가 사실 뭐 우리 이 상원 의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약간 우려, 너무 늦거나 뭐 너무 적게 하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라고는 하면서도 하지만 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사실 요 멘트는 또 없었으면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었는데 경고하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늦고 너무 적게 인하하면 지금 이 유지되고 있는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라는 거니까 사실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CPI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그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되게 조정을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 밖에 뭐 경제 지표도 없었고요. 뭐 큰 기업의 뭐 실적 발표도 없었어요.